열정 강사 이은경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2020년 10월 C형 기출문제 풀이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파워포인트 기출문제 풀이 강의입니다. 먼저 문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PDF 파일은 제가 아래쪽에 링크해 두었으니까요.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출력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볼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답안 폴더인데요. 내 PC 안에 있는 문서 안에 있는 ITQ 폴더 안에, 그죠? 그리고 저장 파일명은 수험번호 다시 여러분들 성함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백입니다. 백이 요거. 저장하시고 두 번째는 자, 주기적으로 저장하시고 그랬습니다. 저장하고 전송해야 됩니다. 이 말 들어있어요. 선생님들 전송해야 된다는 얘기. 요거는 수험자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파워포인트를 실행시켜서 요 부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열어주세요. 자, 이렇게 새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열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자, 이때 저장 먼저 하실게요. 선생님들 파일에 저장 위치 어디예요? 내 PC의 문서에 가시면 문서 오셨나요? 내 PC의 문서에 오시면 이렇게 ITQ 폴더가 있습니다. 더블 클릭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여기가 ITQ이어야 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파일 이름란에 수험번호 다시 1, 2, 3, 4, 5, 6, 7, 8, 8자리입니다. 보통 다시 백이에요. 여러분들 이름 까지만 주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 폴더에 정해진 파일명으로 저장한 겁니다. 자, 위쪽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수험번호 다시 이름으로 바뀐 게 보여주실 거고요. 자, 이제는 수험용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서 전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가보시면 자, 이거 내려놓을까요? 바탕화면에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ITQ 수험자용 프로그램이 있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실행시켜 주시고 수험번호 8자리입니다. 그리고 답안 폴더는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는 확인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수험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고 자, 이 과목은 지금은 잘 못 나온 거예요. 파워포인트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선생님들. 수험번호, 여러분들 성함, 수험 과목, 좌석번호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클릭 한번 제가 더 눌렀고요. 그런데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답안 전송 한번 해볼게요. 전송을 클릭 한번 해보면 여기 있다고 나오죠, 선생님들. 그죠? 그럼 성공 저장 잘 하신 거예요? 답안 전송 하시게 되면 성공 나오겠죠? 네, 감독관들이 이거를 확인을 미리 할 겁니다. 닫기 눌러주시고 작업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 근데 만약에 나 전송해서 버튼 눌렀는데 파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다시 한번 파일에 저장 위치가 잘못된 거니까요. 또는 수험번호 잘못됐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ITQ 폴더 내 PC에 문서에 ITQ 정확히 보셔야죠. 여기까지 선생님들 정확히 다시 한번 입력하시고 저장하신 후에 다시 한번 전송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어렵지 않으세요. 꼭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문제 분석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한글도 그렇고 엑셀도 그렇고 기본 설정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내려오셔가지고 보실 거예요. 여기 지금 2016 버전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저도 강의는 2016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답안 작성 절차 첫 번째로 보면 수험자 등록하고 그죠? 우리 지금 전송해봤잖아요. 그리고 시험을 시작할 거고요. 저장한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전송하는 거 중요하죠. 선생님들 마지막 전송 그죠?
마지막 저장, 마지막 전송 중요합니다. 이 말인 거고요. 자, 이런 문제 있네요. 슬라이드의 크기는 A4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선생님들. 얘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총 6개로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글꼴은 검정 또는 흰색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와 다르면 감점됩니다. 되어 있고, 요 중요한 포인트.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하는데 1번은 생략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부터 6번은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중요한 얘기. 해보시면 알아요. 동그라미 점선어는 문제 번호입니다. 입력하지 마세요. 이 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방 안에, 문서 방 안에, ITQ 방 안에, 픽처 방 안에, 그죠? 픽처 방, 픽처 폴더 안에 있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유념할 것은 요거 슬라이드 번호, 요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러 갈 건데요. 여기서 볼게요. 전체 구성. 여기 똑같은 문제가 또 써 있어요, 선생님들. 그죠? 요거부터 할게요. 1번 문제. 슬라이드 크기는 A4로 합니다. 이거부터 할게요. 자, 파워포인트에 오시면 디자인으로 갑니다. 디자인에 가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슬라이드 크기라고 있으신가요? 오른쪽 상단에 크기 클릭하시고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가겠습니다. 가셔서 와이드 스크린을 그죠? A4로 변경하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가로 용지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최대화해서 그대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문제지에서 보시면 1번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선생님들? 근데 요 1번, 2번 문제가 60점이에요. 설정 문제가. 슬라이드 1번보다도 점수가 더 높아요. 중요한 내용이죠. 자, 두 번째는 슬라이드 마스터 문제인데요. 요 앞에다가 여러분들은 보기라고 써주세요. 보기. 메뉴 위치입니다.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갈게요. 이 말인 거예요. 가보실게요. 자, 보기 메뉴에 가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말 그대로 슬라이드를 관장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문제집 한번 훑어보실까요, 선생님들? 우리 문제집을 보시면, 자, 1번은 좀 다르지만 2번 보세요. 요 제목하고 요 로고하고 슬라이드 번호가 똑같은 포맷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 로고, 슬라이드 번호. 제목, 로고, 슬라이드 번호. 6번째 페이지까지 똑같이 구성되어 있어요, 선생님들. 이것을 그러니까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5번을 반복하지 말고 한 번에 다 넣어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능이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마스터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작성하고 오겠죠. 나머지 이 부분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기본 보기에서 작성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선생님들 이거 포인트예요. 자,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는 어떻게 한다? 여기 기본 돼 있죠, 선생님들. 기본에서는 나머지 사항을 작성하는 거고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어떻게 한다? 레이아웃을 작성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선생님들? 자, 이렇게 가보시면 이 부분 왼쪽에 보이는 창들이 레이아웃 창이에요. 레이아웃은 뭐예요? 서식들, 구성 요소들. 그죠? 지금 가보시면 첫 번째, 여기 두 번째 선택되어 있잖아요, 선생님들. 요거는요, 제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슬라이드 1번을 말합니다. 위에 거는요, 요게 2, 3, 4, 5, 6 슬라이드를 말합니다. 그러면 제목 슬라이드부터 할 건데요, 선생님들. 우리 문제집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자, 가보시면 문제 보실게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2번부터 6번의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 작성합니다. 나머지 이런 구성 요소는 보기에 기본에서 합니다. 이 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하단 로고는 logo.e라는 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아, 우리 위쪽에서 안 보고 온 게 있네요. 하나 중요한 거 하나 보고 올까요? 뭐냐면
슬라이드 1번에는 요 두 개가 중요하네요, 선생님들. 그죠? 슬라이드 1번은 도형 하단 로고하고 슬라이드 번호를 생략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위에 거 보면 요거. 슬라이드 1에는 그죠? 슬라이드 번호하고 제목하고 하단 로고 생략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할 건 요거 두 개예요. 요거 두 개. 요거 제목 도형하고 로고 가볼게요, 선생님들. 자, 와보시면 제가 이게 제목 슬라이드라고 했잖아요. 이 중에 첫 번째 거 배경 그래픽을 숨길 거야를 체크를 한번 해줘 보시면, 이걸 체크하시면 우리가 앞으로 2, 3, 4, 5, 6페이지에 집어넣을 도형하고 로고는 숨길 겁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하나 기억하실 거 뭐 있어요? 슬라이드 번호 숨기지 않았네요, 선생님들. 맞아요?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것이 1번 슬라이드 설정이었고요. 자, 레이아웃을 변경할 겁니다. 1번으로 변경해 주시고, 요거는 슬라이드 몇 번? 2, 3, 4, 5, 6번입니다. 여기서 도형,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만들고 갈 겁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문제지를 볼 거예요, 선생님들. 1번 빼고 2번부터. 자, 요거 몇 각형이에요, 선생님들? 1, 2, 3, 4, 5, 6, 7, 8각형이죠? 팔각형 밑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아래쪽엔 사각형을 먼저 그릴 거예요, 선생님들. 그리고 왜 밑에 있으니까 요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하시면 되겠죠?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요 부분이 글자, 제목이 들어갈 거예요. 목차가 들어갈 거니까 우리 그림 보시면 위쪽에 딱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어떻게? 이렇게 위에 끝까지 그렸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올려줬고요. 자, 먼저 사각형 도형부터 그릴 건데요. 어디로 갈까요, 선생님들? 요거를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이가 좀 줄어든 것 같이 보여요, 선생님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으시고, 첫 번째는 직사각형이었습니다, 선생님들. 그쵸? 그리고 우리 시험 문제는 흑백이니까 색상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음영, 진하고 흐리거만 설정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 하나 그려주시고, 자, 두 번째는 팔각형이었습니다. 그죠? 삽입에 도형 또 가보시면 선생님들 여기 기본 도형에 가시면 숫자가 요거는 오각형, 육각형, 7 써있죠. 칠각형, 8 써있죠. 팔각형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부터 그릴까요, 선생님들? 더 안쪽으로 그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안쪽에다가 그려주시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되신 거네요. 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선생님들? 아, 얘는 조금 더 커져야 되겠다, 그죠? 위아래가 밑으로 덮어야 되네요, 얘가.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떡한다? 자, 점선 테두리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죠? 여기 클릭하면 이게 지금 뭐였어요? 아까 요 글자 들어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이 부분의 순서를 맨 앞으로 가지고 올 겁니다. 되셨나요? 응? 되셨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글자를 한번 써보실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자, 테두리를 잡아두셨어요, 선생님들. 그러면 지금 도형 다 집어넣은 겁니다. 맞나요? 그런데 문제집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도형에 대한 서식을 줬어요. 제목의 글꼴은 도듬의 40포인트 흰색, 가운데 맞춤 해주고 선 없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거 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클릭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죠? 홈에 가셔서 입력하실게요. 자, 글꼴에서 클릭하고 도둠 엔터입니다. 돛음이에요. 돛음 아니에요. 돛음입니다. 엔터. 그 다음에 40 엔터. 그리고 글자 색은 흰색입니다. 글자 색은 흰색. 그리고 가운데 맞춤. 요거네요, 선생님들. 그죠? 가운데 맞춤 해주고 도형에 선이 없대 하래요, 선생님들. 일단 요거는 끝났고요. 요 도형 두 개. 그러면 누구? 요 도형. 안쪽에 있는 도형에 자, 2016 같은 경우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서식 메뉴가 나옵니다. 그죠? 도형의 윤곽선. 그죠? 도형의 선을 없음으로 하래요. 없음. 이것도 더블 클릭해서 윤곽선을 없음으로 해주래요, 선생님들. 테두리 선 없앤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봤더니 음영색이 얘가 약간 흐려요. 채우기 색깔에서 약간 흐리게 해주시면 되겠죠. 잘 되셨나요, 선생님들? 자, 일단 그러면 우리 뭐 한 거예요? 우리 문제지에서 도형 하나 집어넣은 겁니다. 제목,
두 번째 하단 로고 집어넣어 볼 거예요. 하단 로고. 자, 하단 로고도 선생님들 제가 이것도 링크 걸어 둘 거니까요. 선생님들 여러분들 ITQ 폴더 안에 압축을 풀어서 픽처방에 풀어 두셔야 됩니다. 갖고 와 볼게요. 삽입입니다. 삽입에 가보시면 그림이고요. 자, 우리 어디였어요? 방이? 문서에 있는 ITQ에 있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안에 픽처방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시험장 가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이 이미지 중에서 로고 2번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 2번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삽입이 될 거고요. 여러분 보시는 문제지에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 하단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페이지 하단에 나타내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림은 어떻게 한다? 에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회색을 투명색으로 설정하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배경을 투명색으로. 그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내려오셔서 자, 요거 넣으려고 그랬더니 요 자리에 뭐가 있어요, 선생님들? 우리는 필요 없는 날짜가 들어 있고요. 그죠? 그럴 때는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딜리트. 바닥글도 필요 없습니다. 그죠? 테두리 클릭하고 딜리트. 얘는요. 슬라이드 번호는 필요하죠. 클릭해주고 다만 요건 채점 대상은 아닙니다. 전 홈에서 글자 크기를 16 정도로 해줄 거예요. 너무 작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 그림 가져옵니다. 자, 왼쪽 하단에 놓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서리 조절점을 이용해서 드래그 하시면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 말인 거죠. 어느 정도 해야 할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맞추셔가지고 해주시면 될 거고요. 지금 회색, 배경색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지워주래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서식이 있고요, 선생님들. 3개 가보시면 이렇게 투명한 색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이 회색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해주면 이 회색이 지워집니다. 이 말이네요. 잘 되셨나요? 그러면 두 번째 거 한 거고요. 슬라이드까지 한 거네요, 선생님들. 제목, 슬라이드, 그 다음 뭐 슬라이드 번호까지 다 한 거예요, 선생님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었다. 제목에 슬라이드 번호 없애는 거 안 했네요. 이 말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한다? 삽입에 가시면 머리끌 바닥끌 메뉴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 물어보네요. 슬라이드 번호 넣을 거니? 넣을 거야. 그런데 제목에는 표시 안 할 거야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모두 적용합니다. 자, 기억하실 건 뭐라고요, 선생님들? 첫 번째 요 제목 보세요. 제목에는 아무것도 안 나왔죠, 선생님들. 아무것도 안 나왔고 아까 우리 보기에서 보시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레이아웃은 뭐라고요, 선생님들? 전체 2번부터 6번 페이지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설정만 하고 가는 거예요. 전체 페이지의 설정이 끝났으면 어디로 갑니까? 보기에 기본으로 갑니다. 이 말이에요. 기본으로 가주시면 여기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쵸? 그런데 슬라이드가 하나밖에 없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선생님들. 그거 어떻게 한다? 슬라이드 1번 밑에다 커서를 두시고 엔터를 5번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되셨나요, 선생님들? 자, 1번은 제목이고요. 2번부터 제목, 로고, 슬라이드 번호 들어왔나요? 3번도 들어왔나요? 뜨셨어요, 선생님들? 요것이 자, 파워포인트 가장 기본적인 설정 문제였고요. 60점이 배점되어 있는 항목이었습니다. 어때요, 선생님들? 잘 드셨나요? 자, 그러면 슬라이드 1번을 한번 해보실게요, 선생님들. 슬라이드 1번을 클릭해 주시고 자, 보시면 우린 요 틀이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전체를 감쌀게요. 전체를 감싸서 딜리트로 삭제합니다. 삭제해 주시고요. 우리 보기에 와 있는 김에 우리 그 안내선을 하나 넣어줄게요, 선생님들. 안내선을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중앙선을 십자가로 나타내 주죠. 요게 있으면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뭐 눈금선도 괜찮으시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격자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준 맞추기 편하실 수도 있어요.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첫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의 표지 디자인은 어떻게 하래요? 문제 볼까요? 도형, 워드 아트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1번, 얘가 1번 문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 1번은 어떻게 하래요? 요 1번은 도형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림을 채워 넣으세요. 어떤 그림을? 그림 3번을. 그리고 효과를 주세요. 이 말인 거네.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요 도형을 빨리 찾는 거. 사실은 파워포인트는 어렵지 않아요. 다만 뭐가 문제예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도형을 찾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차라리 엑셀이 더 쉽죠, 선생님들. 알면 되니까. 알고 모르고가 정확하잖아요, 선생님들. 근데 파워포인트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빨리 찾나의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파워포인트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엑셀이 A 훨씬 더 많이 맞으시고요. 파워포인트 A 맞기를 더 힘들어하세요. 자, 어쨌든 도형을 한번 그려보실 건데 오른쪽에 있는 모서리만 하나 깎여 있네요. 그죠? 오른쪽 상단이. 그러면 삽입에 가시면 도형에 가시면 여기 있나요? 사각형 중에서 세 번째 한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 그려주시면 되겠죠. 선생님들 반보다 조금 안 들어갔네요. 이렇게. 그죠? 반이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도형 넣었고요. 도형에 그림 채우기래요. 선생님들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걸 더블 클릭하면 서식으로 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도형 채우기에 가시면 질감으로 가실게요. 질감으로. 그림인데 왜 질감으로 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가보실게요. 내려오셔가지고 기타 질감에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2010도 마찬가지고요. 2010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메뉴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여기로 가는 이유 설명드릴게요. 클릭해서 가보시면 여기서 파일을 갖고 오실 수 있으세요? 파일을 클릭하셔서 그림 3번을 더블 클릭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로 간 이유는 바로 요거예요, 선생님들. 투명도를 50%로 하래요까지 함께 하기 위해서. 아시겠나요? 선생님들 문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일단 완료하시고 문제지에 가보시면 요렇게 투명도 50%까지 하래요, 선생님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서 집어넣으면 저것을 한꺼번에 넣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질감으로 채웠어요, 선생님들. 그림 채우기로 안 하고 뭐 했다? 질감으로 가서 파일을 갖고 왔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맞죠? 2차.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였느냐면 도형 효과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파워포인트에 오셔서 자, 도형이 클릭된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그리기 도구 서식이 있고요. 그림 도구 서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림 도구 서식입니다. 요거는 그림 효과이고요, 선생님들. 그죠? 그럼 그림 효과에 가시면 부드러운 가장자리라고 되어 있으시고 몇 포인트? 5포인트 합니다. 약간 흐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번 잘 푸셨나요, 선생님들? 근데 가끔 이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선생님들 어떤 거냐면 회전 문제요. 이 커피콩이 보시면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콩의 모양도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좌우 대칭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하 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림을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그죠? 지금은 하지 않았고요. 자, 두 번째 워드 아트 삽입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면 자, 요겁니다. 워드 아트. 요거죠, 2번. 역갈매기형 수장. 얘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역갈매기. 그리고 글꼴도 나와 있고요. 검정색으로 해야겠네요. 그리고 반사까지. 요건 텍스트니까 텍스트 효과입니다. 가볼게요. 파워포인트에서 진행합니다. 자, 삽입에 가시면 이렇게 워드 아트라고 있으세요. 찾으셨어요? 클릭 한번 해주시면 제일 기본 첫 번째 게 까만색이 있네요, 선생님들. 그죠? 첫 번째 거로 클릭해서 하겠습니다. 2010은 까만 게 없기 때문에 선택 아무거나 해주신 다음에 해주세요. 이거는 2016이니까 이제 입력하실게요. 내용은 자, 코리아 퍼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워드 아트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변환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클릭되어 있으니까
텍스트 효과입니다. 워드아트는 전부 다 어떤 효과? 텍스트 효과에 오시면 변환 버튼이 있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요거예요, 선생님들. 갈매기형 수장. 위로 볼록하죠? 요거. 역갈매기형 수장. 요거 잘 나오고요. 밑에 가시면 물결 말고 더 밑에 오시면 팽창이라고 있습니다. 위쪽 팽창. 그죠? 아래쪽 팽창. 요게 시험에 수축 잘 나와 있습니다. 요거. 그거 이렇게 찾아보시면 마우스 위에 올려보시면 결과가 나오겠죠, 선생님들. 결과는 뭐예요, 선생님들? 많이 해보신 사람이 잘한다는 얘기예요. 요거네요. 아래쪽 역갈매기형 수장, 그죠? 클릭해 주시고 글꼴은 도둠 굵게 하래요. 홈에 가보시면 글꼴은 도둠 하래요. 도둠. 글꼴은 도둠 엔터. 움입니다. 그리고 굵게 합니다. 이 말이네요. 도둠에 굵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서식에 가셔가지고 텍스트 효과를 다시 한번 갑니다. 선생님들. 그죠? 그러면 반사래요. 반사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 마우스 올려보면 근접 반사 터치. 이렇게 2분의 1 전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생님들. 밑에 보이시나요?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선생님들. 그죠? 우리 답은 요거래요. 그죠? 요거. 첫 번째 거를 클릭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크기는 우리가 테두리를 이용해서 움직여 주시고 위치 잡아 주시고 여러분이 임의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어디까지 해주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들 임의로 해주세요. 크게 조절점 이용해서 임의로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거죠. 커피 콩을 기준으로 약간 밑으로 왔으니까 우리 약간 밑으로 내려줘야 되겠네요. 그죠? 콩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정도 그죠? K가 이 정도 왔으니까. 되셨죠?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거 하셨고요. 세 번째 그림 삽입. 요건 아까 해보신 거예요. 자, 삽입에 그림 클릭해 주시고 어디에 있는 거? 문서 폴더 안에 있는 ITQ 폴더 안에 있는 픽처 폴더 안에 있는 로고 2번입니다. 로고 2번을 더블 클릭해서 오른쪽 상단에 위치시켜 주고 그죠?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 말인 거예요. 자, 크기를 조절해서 어떻게 하라? 배경색을 지워주래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들? 3개 가셔서 투명한 색 설정에 가셔가지고 바탕색만 클릭해서 짠 지워졌네요. 요것이 슬라이드 1번이었습니다. 이 말인 거죠. 어려우신가요? 아까 그 기본 설정하고 슬라이드 1번만 해서 100점이네요. 그죠? 사실은 200점 맞으면 C죠, 점수가. 그죠?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죠? 슬라이드 2번 가실게요. 슬라이드 2번 갔더니 클릭하셔가지고 목차라고 쓸 수 있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이 틀이 필요 없으니까 지울게요. 선생님들 범위로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딜리트로 잡습니다. 지웁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보실까요? 문제 한번 보시면 요겁니다. 선생님들 요것도 아까 왜 오른쪽에 깎인 게 있었는데 요거 왼쪽에 있네요. 뭐 하면 돼요? 회전하면 되네요. 좌우 대칭. 회전시켜 주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글자 쓰시고 그 다음에 요거 사각형으로 만드셔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 먼저 하고 도형 쓰고 글자 쓰고 요거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거 하나 만들어 넣어서 복사할 겁니다. 이 말인 거예요. 해보실게요. 자, 맨 먼저 자, 사각형부터 하나 그려볼까요, 선생님들? 자, 삽입에 가시면 도형에 직사각형이 있으시고요. 위치를 잡으셔서 넣어주실게요. 이 말인 거예요. 대충 잡아서 넣어주실게요. 요쯤 잡을까요, 선생님들? 이렇게 잡아서 좀 얇아야 되니까 요 선을 그릴 때도 선생님들 요 안내선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요 위치의 기준점을 얘를 잡아서 얘의 어디까지 왔나 이렇게 보시면 더 쉽겠죠. 자, 이번에는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입력해 보실 거예요. 삽입에 도형 가시면 요거네요, 선생님들. 요거 사각형의 세 번째 거를 클릭하셔서 그리시는 거예요. 그리시는데 잘 그렸는데 문제가 뭐예요, 선생님들?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려 놓으시고 어떻게 한다?
서식에 와보시면 회전이 있어요. 회전. 좌우 대칭. 이렇게 하면 되네요. 됐나요, 선생님들? 자, 색상은 임의로 적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도형 클릭하고 키보드의 방향키 이용하면 이렇게 미세하게 1픽셀씩 움직일 수 있어요.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해두시면 더 정확하겠죠?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입력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한다? 삽입에 가보시면 텍스트 상자라고 있으세요. 여기 있나요? 가보시면 가로 세로 두 개 있습니다. 당연히 가로니까 클릭해서 입력하실 자리에 클릭하셔서 입력하실게요. 우정 사업본부 소개. 위치가 안 맞았으니까 항상 옮길 때는 테두리 클릭해서 위로 옮깁니다. 이 말인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이렇게 되셨나요? 약간 더 밑으로 이렇게 내릴까요? 자, 조건을 한번 볼게요, 선생님들. 우리 문제지에서 어떤 조건을 주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작성하는데 글꼴은 굴림의 24포인트래요. 그리고 도형은 선 없음하래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하이퍼링크를 걸으래요. 여기 나와 있죠, 선생님들? 그리고 그림 삽입하래요. 어쨌든 요거 나중에 하면 되고 요거부터 할게요. 굴림의 24포인트 선 없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파워포인트에 가보면 요거니까 선생님들 여기서 굴림입니다. 굴림 엔터 크기 24포인트 24 엔터 해주시고 도형 감싸면 되겠죠? 이 두 개를 감싸서 어떻게 한다? 서식에서 윤곽선은 없음. 맞나요? 자, 또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네. 테두리 클릭하고 어떻게 한다? 키보드의 방향키로 살짝 올려주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요 안에도 글자를 써야 되는데 이게 도형이기 때문에 글자 쓸 수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텍스트 편집해서 해주면 바로 커서가 생깁니다. 숫자 1 써주세요. 이 말인 건데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도 글꼴이 안 잡혔네요. 그죠? 다시 도둠. 자, 도둠. 그죠? 도둠 엔터 해주시고 24포인트까지 해주셔야 되겠죠. 글자색은 흰색이 괜찮은데 자세히 보시면 선생님들 도형이 여기 보실까요? 도형인 선생님들 모서리 빗면이 훨씬 더 길어요. 우리 거보다. 맞나요? 가볼게요. 여기 그쵸? 노란 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뒤로 드래그 해주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되셨나요? 그리고 얘가 실제로 위쪽에 있는 목차보다 앞으로 더 나왔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려주신 거예요. 자, 잘 되셨나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뭐 하는 거는 문제 없습니다. 그죠? 자, 범위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선생님들. 요 세 개를 복사하기 위해서 세 개를 드래그 하시고 되셨나요? 마우스를 위에 올려주시면 이렇게 십자가 살펴일 때 이동하겠다는 얘기지만요, 선생님들. 지금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면 뭐예요? 플러스 버튼 나오나요? 이건 뭐예요? 복사할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선생님 저는 마우스 올려놓고 컨트롤만 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밑으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는 상황입니다. 클릭 누르고 있으면서 드래그 할 건데 막 움직이죠, 선생님들. 내려오다가 갑자기 쉬프트를 딱 눌러주면 어떻게 된다? 수직 복사밖에 안 돼요, 선생님들. 보이시나요? 자, 마우스 띄고 그대로 한 번 더 갑니다. 클릭 누르고 있으면서 한 번 더. 자, 마우스 띄고 그대로 한 번 더. 클릭 누르고 있으면서 내려옵니다. 됐나요? 마우스 띄고 한 번 더. 이렇게. 되셨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들? 밑에 거만 잡고 제가 지울게요. 밑에 거만 잡고 딜리트. 다시 한번 갑니다. 자, 위에 거 잡고 세 개를 다 잡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보이는 게 있네, 선생님들. 얘를 클릭했는데 얘는 선생님들 좌우 정렬은 됐는데 위아래 정렬이 안 됐어요. 위아래도 가운데 오게 하고 싶어요. 그죠? 어디 있나요? 위아래 정렬. 응? 텍스트 맞춤에 있네요, 선생님. 위아래도 가운데로 와. 이게 된 건가요? 제가 보기엔 가운데로 안 돌아 보이는데 됐네요. 위아래도 가운데, 좌우도 가운데 되어 있네요. 자, 범위 다 잡고 다시 갑니다, 선생님들. 마우스 올려놓고 십자가 살펴 나올 때 올려놓고 컨트롤 키 눌러주는 거예요. 선생님, I 잘 안 됩니다. 십자가 나올 때 컨트롤 키 눌러주면 복사할 거야 이 말이고 마우스를 클릭 누르고 있으면서 밑으로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는데 이때 쉬프트를 탁 누르면 뭐밖에 안 된다. 수직 복사밖에 안 된다. 됐나요? 마우스 띄고 키보드 띄고
한 번 더 할까요? 마우스 올려놓고 컨트롤 누르고 땡기다가 클릭 누르고 있으면서 드래그 하다가 쉬프트를 딱 누르면 수직 복사됩니다. 이 말이에요. 마우스만 떼고 그대로 갑니다. 올려놓고 클릭 이렇게 쉬프트 지금 누르고 있는 거예요. 컨트롤 쉬프트를 마우스 띄고 키보드 띄고 되셨나요? 자, 전체를 살짝 올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체를 잡고 살짝이에요. 키보드의 방향키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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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줍니다. 됐나요? 되셨죠? 자, 나머지는 텍스트 입력하실게요.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2, 클릭 드래그 3, 클릭 드래그 4, 에고 4 요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텍스트 드래그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우표 띄우고 발행 방법이고요. 밑에 클릭하고 드래그 하시고 서울 특별시 등기 소포 정보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 밑줄 안 치는 겁니다, 선생님들. 하이퍼링크 하시면 밑줄 자동으로 붙어요. 드래그 해주시고 다양한 우정 서비스 운영이라고 만들어 보신 거네요. 자, 일단 입력은 끝나셨는데요, 선생님들. 우리 문제집 보시면 뭐 하라 그랬어요? 하이퍼링크 걸으래요. 요거 서울특별시 등기소포 정보를 클릭하면 슬라이드 5번으로 가 이 말이에요. 그죠? 파랗게 된 거하고 밑줄은 하이퍼링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볼까요? 자, 여기를 I자일 때 드래그합니다. 서울특별시 등기소포 정보를 하이퍼링크 바로 놓고 싶은데 선생님들 여기 오른쪽 버튼에서 에러가 많이 나니까 그냥 삽입으로 가세요. 삽입에 하이퍼링크 가면 어떻게 한다? 그죠? 현재 폴더 아니고 현재 문서에서 현재 문서에 있는 어디로 가라? 슬라이드 5번으로 가라. 어렵지 않으시죠?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파랗게 되고 줄 들어온 거 보이시나요? 자, 요거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 결과 보려고 그래요. 슬라이드 5번으로 가는지 보자고요. 자, 슬라이드 쇼에 가셔서 현재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죠? 처음부터 해볼까요? 우리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클릭하면 슬라이드 1번 보여주고 클릭하면 2번으로 왔고 맞나요? 자, 여기 하이퍼링크 걸린 곳은 마우스 올리면 손이 나오죠. 손. 클릭하면 슬라이드 5번으로 갔네요. 맞나요? 슬라이드 쇼 취소는 ESC입니다. 이 말이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응? 자, 이번에 그림 추가로 넣겠습니다. 2번 클릭하셔서 다시 삽입에 그림 가시면 이번에는 어떤 거 갖고 오래요, 선생님들? 삽입에 그림 가시면 그리기 5번 갖고 와서 자르기 기능을 이용하래요. 더블 클릭했더니 선생님들 여기 있긴 있는데 어머나 우리는 요 하회 탈만 필요해요. 그쵸? 그래서 지금 서식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르기 메뉴 바로 보입니다. 클릭해 주시고 검은 진한 선이 나오면 그쪽에 마우스를 대시고 필요한 만큼 지우세요. 기역자 모양 만들어서 요만큼 모서리에서 만들어서 에고 요만큼 그죠? 정확히 맞춰야 되겠죠? 이쁘게 잘 되셨다면 빈 곳을 클릭합니다. 됐네요. 예, 클릭해서 가지고 와요. 어디다가? 여기다가. 되셨나요? 끝. 되셨죠? 요 슬라이드 2번이었습니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 3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3번은요, 선생님들. 일단은 제목 넣고요. 그 다음에 자, 볼까요? 아이고. 자, 3번을 보시면 제목 넣어주면 되고요. 아래쪽에 텍스트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죠. 그리고 보시면 글 머리 끼워라고 나오죠. 이런 것을 글 머리 끼워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문단에 따라서 앞쪽 문단 요거랑 요거죠. 앞쪽의 문단의 속성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요거의 속성 이렇게 준 겁니다. 그죠? 어쨌든 내용 입력해 주시고 동영상을 삽입하는 문제가 있었네요. 일단은 텍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실게요. 텍스트를 입력하세요에 클릭하고 타이핑을 일단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타이핑을 먼저 하셔도 상관없고요. 선생님들 나중에 변경하셔도 상관없는데
타이핑을 먼저 다 하실까요? 코리아 포스트 is in charge of postal service and 엔터 쳐주세요. 선생님들 상관없습니다. and financial service by post office. 자, 홈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그 단락 영역에 보시면 이렇게 클릭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첫 번째 거를. 그러면 이것이 글머리 끼워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글머리 끼워 맞는 거 있으시면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문제부터 풀게요. 조건이 뭐였어요, 선생님들? 굴림에, 그죠? 클릭하고 굴림에 엔터. 크기는 24포인트. 24포인트 엔터. 굵게 요거였죠? 굵게. 그 다음에 줄간격 요거였습니다, 선생님들. 줄간격 클릭해 주시고 1.5 해주실게요. 이 말인 거죠. 요것도 아까 선생님들 우정사업본부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글머리 끼워 선택해 주시고 글꼴은 굴림 엔터입니다. 굴림 엔터. 크기는 24 엔터. 굵게 눌러주시고 줄간격은 1.5로 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 할까요, 선생님들? 얘들은 보세요. 얘들은요. 아이쿠. 얘들은요, 선생님 보시면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부분은요, 보시면 이렇게 목록 수준을 내릴 겁니다. 너 들어가. 그죠? 요것도 목록 수준을 일단 내려놓을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설정하시면 되겠죠. 이 말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글머리 기호를 선생님들 이렇게 집어넣을게요. 예, 글머리 기호는 어떤 거였나요? 요거는 선생님들 요거고요. 요 세 개의 글머리 기호는 에고 죄송합니다. 요 세 개의 글머리 기호는 없어야 되겠죠, 선생님들. 없음. 아니네요, 선생님. 그죠? 요건 또 있어야 되네, 그죠? 요건 또 넣어주실게요. 이 말인 거예요. 이렇게 넣어줄 거고요. 이렇게 된 건데, 요걸 제가 그 상자로 이용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선생님들 요걸 그냥 쉽게 맞출게요. 이렇게 들여쓰기로 맞출게요, 선생님들. 여기도 한 칸씩 띄워주는 걸 원칙으로 할게요. 한 칸씩 띄워주시고, 요거는 K 밑으로 이렇게 맞출게요. 그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바뀌었네요. 소문자로 바꿔주시고, 그죠? 들어가 주시고, 첫 글자니까 영어가 대문자로 나오죠? 딜리버링. 이렇게 맞춰줄게요. 띄어쓰기는 다 해주시고 한 칸씩. 됐나요, 선생님들? 여기도 마찬가지. 쭉 썼는데 요거는 자, 마찬가지. 범위 잡으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글머리 끼요. 자, 글머리 끼요를 넣어주시고 서식 주실게요, 선생님들. 그래서 서식은 뭐라고요? 도둠의 18포인트. 도둠 엔터. 도움이라고 그랬죠? 도둠의 18포인트 이렇게 해줄게요. 얘들도 그죠? 도둠의 18포인트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좀 정리가 되셨나요,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요거로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좀 다르니까 일단 이렇게 넣어놓을게요, 선생님들. 이 말인 거예요. 자, 우편 예금 및 금에서 엔터를 칠 거예요. 엔터 치면 머리 끼워 나오는데 머리 끼워를 없앨게요, 선생님. 이렇게 맞추는 게 제일 쉽더라고요, 선생님들. 그리고 뒤로 밀어줄게요. 우편 주에서 엔터 치시고 뒤로 밀어줄게요, 선생님들. 요 말인 거예요. 되셨어요? 등을 제공한다 라고까지 하시면 이게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클릭해 보시면 굴림의 24포인트 얘랑 크기 커졌네요, 선생님들. 굴림의 24포인트. 그죠? 얘랑은 굴림의 24포인트. 얘들은 도둠의 18포인트.
클릭해보면 보이잖아요, 선생님들. 클릭해보면 이렇게 클릭해보면 이렇게 밑줄 친 거는 선생님들 제가 틀렸다는 얘긴데요. 딜리버링이 틀렸나요? Y가 없네요. Y를 I로 그치고 ING구나. 딜리버링이네요. 그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네, 이렇게 해서 입력 끝나셨고요, 선생님들. 제가 요거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빨간 줄 나오는 거 오타 확인 꼭 해주시고요. 이렇게 띄워줄게요. 응? 또 에이터가 오류가 또 났어. Y를 I로 고치고 ING. 네, 반복을 쓰지 않나요? 그러네요. 반복에 I를 쓰지 않네요. 그죠? 반복된 I는 생략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오타 없이 깨끗하게 끝났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선생님들. 요거 유념하셔서 여기서 엔터 쳐서 무조건 다 일단 맞춰서 입력을 해주세요. 이 말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동영상을 넣겠습니다. 삽입에 똑같이 오른쪽 끝에 가시면 선생님들 오른쪽 상단에 가시면 자, 비디오 클릭해 주시고 내 PC의 비디오 가져오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문서에 있는 ITQ 방에 있는 동영상 하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그죠? 픽처 방에 있는 동영상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가지고 오면 이게 왔네요. 그리고 화면하고 같이 위치시킵니다.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고 위치 맞춰 주세요, 선생님들. 엔드보다는 밑으로 있고 그죠? 가로폭도 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클릭된 상태에서 보시면 자동 실행, 반복 실행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얘를 클릭 한번 해줘 보시면 상단 메뉴에 재생 메뉴가 떠 있습니다. 재생을 클릭하시고 자동 실행 되어 있네요, 선생님들. 클릭할 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자동 실행해주고 반복 실행해줘 이 말인 거네요. 이렇게 슬라이드 쇼 한번 해볼까요? 자, 슬라이드 쇼에 가셔서 현재 슬라이드부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실행됩니다. 취소는 ESC고요, 선생님들. 그죠? 우리 제목 입력 안 했으니까 제목도 입력하고 하고 갈까요? 1. 우정 4업 본부 소개 에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잘 되셨나요,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 4번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요 틀이 필요 없어서 테두리 클릭해서 지울 거예요. 여기선 잘 보실 게 있는데 어떤 걸 잘 보셔야 되냐면 넘어갑니다. 요것만 셈표예요. 요것만. 세 줄 두 칸. 그죠? 요것만 표고요. 요거는 도형이에요. 요거 도형. 두 가지 도형 쓴 거예요. 보시면 양쪽 모서리 깎인 거에다가 요 키보드 반대번 이렇게 쓴 거예요. 두 개의 도형 쓴 거예요, 선생님들. 요거는 표고 요거는 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입력 한번 해보실게요. 자, 제목 먼저 넣어주시고 2점 우표 발행 방법 해주시고요. 표부터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표부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삽입에 가보시면 표 몇 줄 몇 칸, 두 칸, 두 줄 이렇게 됐네요. 그죠? 세 줄 클릭. 여기 들어왔네요, 선생님들. 항상 움직일 때 뭐 누른다? 테두리 누른다. 를 기억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머리글행, 줄무늬행 다 없애세요, 그냥. 그죠? 그리고 일단은 입력을 하시겠습니다. 글꼴 주고 갈까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래요. 도둠의 18포인트 됐고요.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 실린더에 자동 조각하며 그라비아 띄고 인쇄 기계에서 우표 제작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크기를 좀 크게 해주시면 자, 그라비어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라비어, 네, 그라비어까지 나올 수 있도록 좀 크기를 크게 해주시면 좋겠죠.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줄 내려오셔서 물과 잉크와의 반발을 이용하여 띄우고 인쇄하는, 이렇게 안 맞는 경우는 선생님들 엔터로 내려주셔도 돼요. 인쇄하는, 띄우고 화학적인 인쇄 방식. 세 번째 줄 내려오셔서 잉크를 판면에 오목하게 들어간, 아이고 오타가 자꾸 나네요 선생님들. 요거 제가 잠깐 영상 멈추고 입력할 거니까. 자, 슬라이드 쇼에 가셔서 현재 슬라이드부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실행됩니다. 취소는 ESC고요 선생님들, 그죠? 우리 제목 입력 안 했으니까 제목도 입력하고 갈까요? 1. 우정 4.5 본부 소개. 에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잘 되셨나요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셨습니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 4번을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요 틀이 필요 없어서 테두리 클릭해서 지울 거예요. 여기선 잘 보실 게 있는데 어떤 걸 잘 보셔야 되냐면, 넘어갑니다. 요것만 셈표예요. 요것만 세 줄 두 칸, 그죠? 요것만 표고요. 요거는 도형이에요. 요건 도형. 두 가지 도형 쓴 거예요. 보시면 양쪽 모서리 깎인 거에다가 요 키보드 반대번 이렇게 쓴 거예요. 두 개의 도형 쓴 거예요 선생님들. 요거는 표고 요거는 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입력 한번 해보실게요. 자, 제목 먼저 넣어주시고 2점 우표 발행 방법 해주시고요. 표부터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표부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삽입에 가보시면 표 몇 줄 몇 칸, 두 칸, 두 줄 이렇게 됐네요. 그죠? 세 줄 클릭. 여기 들어왔네요 선생님들. 항상 움직일 때 뭐 누른다? 테두리 누른다 를 기억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머리글행, 줄무늬행 다 없애세요 그냥. 그죠? 그리고 일단은 입력을 하시겠습니다. 글꼴 주고 갈까요?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래요. 도둠의 18포인트 됐고요.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실린더에 자동 조각하며 그라비아 띄고 인쇄 기계에서 우표 제작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크기를 좀 크게 해주시면, 자, 그라비어까지 나올 수 있도록, 그라비어, 네, 그라비어까지 나올 수 있도록 좀 크기를 크게 해주시면 좋겠죠.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줄 내려오셔서 물과 잉크와의 반발을 이용하여 띄우고 인쇄하는, 이렇게 안 맞는 경우는 선생님들 엔터로 내려주셔도 돼요. 인쇄하는, 띄우고 화학적인 인쇄 방식. 세 번째 줄 내려오셔서 잉크를 판면에 오목하게 들어간, 자, 화면과 똑같이 인쇄하셨나요? 인쇄 아니고 입력 하셨어요 선생님들? 자, 그러면 자, 일단 입력하셨고요 선생님들. 표 스타일 하라고 되어 있지요. 그거부터 할게요 선생님들. 자, 클릭되어 있다면 여기 디자인 도구가 있고요 선생님들.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2로 하래요. 화살표 버튼 클릭 한번 해보면, 자,
마우스 올려보면 요거 나오네요. 테마 스타일 1 중에 강조 2번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마우스 올려보면 이렇게 이름 나오죠. 요거예요. 테마 스타일 1 강조 2를 클릭합니다. 요거죠, 선생님들. 그리고 높이가 더 높은 거 보니까 이렇게 높이도 높여주시면 되죠, 선생님들. 그리고 문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홈에 가보실게요, 선생님들. 홈에 가보시면 가운데 정렬, 그죠? 텍스트 맞춤도 위아래 상하 좌우 다 가운데 정렬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면 화면하고 똑같은지 보세요. 그라비어 우편 제작 이용하여 인쇄 방식 들어간 방법 전사 레공 이렇게 끝을 다 맞췄어요. 엔터로 맞췄어요, 선생님. 쉽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 요거 위치도 조금 더 밑으로 내릴게요. 거의 맨 끝으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오셔서 맞춰주시고 슬라이드 번호보다 약간 뒤로 왔으니까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를 여유롭게 조금 더 높일까요? 이 정도. 그리고 왼쪽하고 위쪽에다가 선생님들 도형을 삽입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되셨어요? 네, 위치 맞춰주시고 그 다음 거 입력하실게요. 자, 첫 번째 거 합니다. 선생님들 밑에 있는 것부터 먼저 그려야 되니까 문제 보고 말씀드릴까요? 시험 문제 보시면 요 부분 요거 밑 양쪽이 깎여 있는 거 있네요, 선생님들. 그죠? 그거 입력할게요. 자, 삽입에 가시면 삽입의 도형에 가시면 양쪽이 깎인 게 이렇게 사각형의 네 번째에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고 자, 1번에 맞춰서 이만큼 그려야 되네요, 선생님들. 그죠? 여기다 맞춰가지고 이만큼 왼쪽에 맞춰서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셨어요? 그리고 요 위에다가 키보드의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선생님들. 그러면 삽입의 도형 가셔가지고 키보드의 반대 방향 요거 시 맞나요? 여기 있네요. 순서도에 가시면 여기 또 들어있네요. 그죠? 키보드 방향 사다리꼴 요거는 그 반대 방향 있으니까 여기서 직접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 주실 거고요. 좌우 잘 보시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색상을 제가 한번 넣어 볼게요. 아래쪽에 있는 색상 도형 채우기에서 밑에 거랑 비슷하네요. 요거 거랑 선생님들. 그죠? 그러면 다른 색 채우기 가셔가지고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죠? 비슷한 색깔만 골라오시면 되는데. 그리고 요거는 고색보다도 약간 더 여린 색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다른 채우기 색 가셔가지고 더 여리게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색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고칠까요? 이렇게 좀 밝게. 그죠? 요거를 요 색을 좀 더 밝게 이렇게 바꿔주고 요거를 더 밝은 색으로 바꿔줄까요, 선생님들? 이렇게. 그게 좋겠네요. 자, 이 도형 두 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복사하시면 되겠죠. 자, 밑에 거 클릭하시고 왼손 키보드 쉬프트를 누르고 있으면서 두 개 잡았네요. 그죠? 아까처럼 복사해 볼까요? 마우스 올렸을 때 십자가 살펴 나와 있고요. 그죠?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드래그 하면서 어떻게 한다? 쉬프트를 누르면 쉬프트 안 누르면 이렇게 막 움직여요.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쉬프트로 움직이면 이렇게 수평 또는 수직으로만 이동합니다. 마우스 대고 키보드 떼고 이거 떼고 됐나요? 좋아요. 여기다가 글자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한다? 도형에 글자를 쓰고 싶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텍스트 편집을 눌러주면 커서가 생깁니다. 그랬어요. 인쇄 방식 이렇게 쓰는데 글자가 잘 안 나와. 왜 그래요? 글자 색이 흰색이어서. 그럼 드래그 하시고 글자 색을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텍스트 검정색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텍스트 편집 제조 공정입니다. 글자가 또 안 나오네. 어떻게 해요? 드래그 하시고 글자색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말이죠. 어려우신가요, 선생님들? 자, 이렇게 잘 두셨고요. 이건 선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도형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1번은 두 개의 조합으로 두 개의 도형의 조합으로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했죠? 그 다음에 좌측 도형 만들 거예요. 만든 다음에 그라데이션 효과로
위쪽에 흐리게 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거 할게요, 선생님들. 그러면 다시 왼쪽에 오셔서 삽입의 도형 메뉴 또 갑니다, 선생님들. 그렇죠? 이번에 뭐예요? 삽입의 도형에 오시면 요건가요, 선생님들? 그죠? 도형을 찾는 게 제일 관건이야. 그죠? 순서도 카드 요것도 있고요. 2개짜리 요거. 그리고 한번 넣어 주실까요, 선생님들?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가 그려 넣으면 되겠습니다. 요 말인 거예요. 여기다 맞춰서 그려야 되니까 높이를 이렇게 맞추어서 그리셔야 되겠죠? 높이를 이렇게 맞추어서 그려줍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똑같은 거니까 어떻게 한다? 마우스 올려놓고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서 마우스 클릭해서 드래그 하다가 뭐 누른다? 쉬프트. 됐죠? 마우스 띄고 다시 한번 컨트롤 키보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됐네요, 선생님들. 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세 개를 하나, 시프트, 클릭, 클릭. 채우기 먼저 하고 복사할 걸 그랬다는 선생님. 이렇게 할게요. 일단 아직 복사하기 전에 속성을 다 정해 놓을게요. 자, 요것도 아까 우리 선생님들 홈에서 글꼴이 안 정해졌어요. 이거 나중에 한꺼번에 해도 상관없어요, 선생님. 한꺼번에 이렇게 잡고서 한꺼번에 잡고서 여기 도둠의 18포인트 한꺼번에 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 똑같이 바꾸겠죠. 도둠의 18포인트 그러면 얘도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뭐 하래요? 채우기를 선생님들 더블 클릭하면 서식으로 오고요. 도형 채우기를 그라데이션으로 해주래요. 여기 있는 그라데이션 말고 어떤 걸로? 기타 그라데이션에 오셔가지고 해주시래요, 선생님들. 그럼 여기 나왔네요. 자,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선생님들. 메뉴 보시면 얘를 조금 채워줄게요. 자, 일단 종류는 선형이래요, 선생님들. 그죠? 종류는 선형이 맞는데 방향이요, 선생님들. 방향 클릭해 주시고 보시면 얘는 아래쪽, 얘는 왼쪽, 얘가 위쪽이래요, 선생님들. 그죠? 근데 위쪽인데 방향이 뒤집힌 것처럼 보여요, 선생님들.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긴 그렇지만 일제 가보면 이렇게 색칠됩니다. 이 말이죠. 이걸로 할게요.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색은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바뀌어야 되네요. 그죠? 클릭해 보시면 요거 아니고 아래쪽 요거 잡아줘야겠네. 그죠? 방향 때문에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나요? 그리고 색상은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문제집은 컬러로 보이지만 실제 시험장은 흑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넣어줄 수도 있어요. 이 말인 건데 여기는 지금 시작색이고 클릭해서 바꿀까요? 클릭해서 시작색은 흰색으로 할 거고 그죠? 오른쪽 버튼 끝에 있는 거 클릭해서 끝색은 이 색으로 할 거고 이 범위 때문에 안 되나요? 이 범위 없애줄까요? 없앨까요? 제가 없앴어요, 선생님들. 없앤 거 클릭하고 드래그 이렇게 클릭하고 드래그 이렇게 했어요. 되셨어요? 다시. 여기 지금 이렇게 뭐가 많았어요, 선생님들. 아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막 몰려있던 거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뭐가 많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건 클릭하고 빼준다고요. 우린 2개로만 할 거예요, 이 말이에요. 지워주고 지워주고 다 밀어냈어요. 첫 번째는 클릭하고 요 색은 흰색으로 마지막 끝색은 우리가 원하는 진한 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색으로. 그죠? 너무 빨개지니까 안 되고. 그죠? 선택할 수 있어요. 이 말인 거죠. 진한 색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방향을 더 진하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올려도 돼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까지 할게요. 됐죠? 요거를 복사하시는 게 낫겠네요. 선생님들 클릭하고 자 컨트롤 누르면 마우스 올린 상태예요. 누르면 되고요. 복사할 때는 어떻게 한다? 마우스를 누르고 드래그 할 건데 막 움직이잖아요.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이 쉬프트 다 지금 눌러요. 됐네요. 하나 더 그대로 한 번 더 그죠? 마우스 띄고 키보드 띄고 이렇게 된 거네요, 선생님들. 여기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클릭해서 이제 글씨 넣으면 되는 거죠. 글씨 어떻게 한다? 오른쪽 버튼 텍스트 편집해서 글씨 쓰면 되죠. 그라비어 엔터 우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이유는 선생님들 좁아서 조금만 넓혀주면 이렇게 들어가네요. 두 번째 거는 평판 우표
평판 엔터 우표. 그 다음은 요판 엔터 우표. 이렇게 되신 거네요. 어쨌든 그라비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죠?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똑같이 크기를 넣어줘야죠. 이렇게 되신 거네요. 근데 요 세 개가 안 보이니 클릭, 쉬프트 클릭 클릭 글자 색이 안 보이니까 검정으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우표는 뭘까요? 우표. 자, 다 잘 드셨나요, 선생님들? 잘 드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들.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으시니까. 근데 우리 거는 지금 선이 파랑인데, 그죠? 클릭, 쉬프트 클릭, 클릭, 쉬프트 클릭. 자, 쉬프트 클릭하고 선만 바꿔줄까요? 도형 윤곽선을 검정으로 그냥 해줄 거예요. 똑같이 책하고 똑같이. 그죠? 이렇게 되면 책하고 똑같이 보여질 겁니다. 이 말인 거죠. 어때요, 선생님들? 잘 드셨어요? 자, 제가 요거를 조금 줄여주는 이유는 이 표의 선이 잘 안 보여서. 표선 잘 보이라고. 이 표의 테두리가 주황색이 보였으면 좋겠어서.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셨고요. 자, 됐나요? 잘 드셨습니다, 선생님들. 표에서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어요. 여기가 슬라이드 4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슬라이드 5번 차트 슬라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 먼저 입력하실게요. 제목에 3 서울특별시 등기소포 정보라고 되어 있네요. 잘 입력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 차트를 집어넣을 건데요. 선생님들 아래쪽 요 텍스트 박스에 보시면 텍스트 도구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차트 삽입 도구가 있으세요. 얘를 클릭해서 보시면 묵은 세로 막대형으로 할 거래요. 왜? 문제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가볼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내용을 조금 보실게요, 선생님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할 거고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해주고 글꼴 도둠의 16포인트 왜 이러죠? 말이 엉켜. 자, 외곽선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차트 설명 제목 어떻게 하고 요건 일단 차트 만들어 놓고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보실게요. 자, 묶은 세로 막대형 되어 있으시죠? 확인을 클릭하실게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엑셀 창처럼 생긴 애가 이렇게 열립니다. 선생님들. 그죠? 열리시나요? 그러면 우리 인쇄물을 보고 여러분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보고 됩니다. 이 부분. 자, 가보실 거예요. 그러면 입력하실게요. 그대로 보시고 미용 슬래시 화장품. 자, 좁을 때는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용품. 세 번째는 서적. 제가 방향키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건강. 다음엔 전자제품. 이렇게 되신 거고요. 항목 1번에는 대전광역시. 엔터. 부산광역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될 거고요. 좀 좁은 건 어떻게 한다?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한다. 4번, 5번 항목은 필요가 없죠, 선생님들. 4번, 5번 항목은 오른쪽 버튼 삭제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숫자 입력하시면 되겠죠? 462 엔터, 963 엔터, 1650 엔터, 3129 저는 방향키로 위로 올라갔어요. 2538 엔터, 3308 방향키로 올라갈 거고 921 엔터, 1616 방향키로 올라갈 거고 881 내려오시면 1517. 자, 입력하시고 났는데요, 선생님들 그래프 모양이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아니지용.
일단 뭐가 달라요? 요게 달라요. 요게 x축의 값이 범리하고 바뀌어져 있어요, 선생님들.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은 행렬을 전환합니다. 클릭. 더블 클릭할게요. 따닥. 에고 클릭만 해도 되네요, 선생님. 바뀌었나요, 이렇게? x축이 이렇게 미용, 화장품, 생활용품 요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맞나요? 그죠? 그리고 보면 데이터에 컴마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건 없잖아요. 블럭 잡아주시고,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셔가지고 표시 형식인데요, 그죠? 여기서 할게요. 블럭 잡아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가보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으세요. 맨 끝에 가보시면, 또는 셀 서식 여기 있나요? 가보시면 이렇게 표시 형식이라고 뜨죠? 그 중에 요거는 선생님들 그래프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그래프 한번 보시면 여기가 0 표시가 0이 아니고 이렇게 하이픈으로 되어 있어요. 0으로 되어 있는 건 숫자형, 이렇게 하이픈 되어 있는 것은 회계형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 뭘로 해야 돼요? 회계형으로 하셔야 돼요. 근데 회계형으로 했더니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기호가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한다? 기호를 없음으로 합니다. 되셨죠? 그리고 확인해주면 컴마가 들어왔고, 그죠? 여기 하이픈 바뀐 거 보이세요? 잘 됐네요. 그럼 이 창 필요 없으니까 닫을 거예요. 이 창을 언제 열면 돼요, 선생님들? 에고 파워포인트 갈게요. 언제 열면 돼요, 선생님들? 데이터 편집창 열면 돼요. 필요할 때. 그죠? 자, 그러면 차례차례 갈 건데, 선생님들 저는 제일 처음부터 이 차트의 레이아웃을 맞춰놓고 갈 거예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 빠른 레이아웃 있고요. 얘를 클릭 한번 해보면 이렇게 데이터 표가 있는 건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그죠? 클릭해줍니다. 이렇게 보시고 할 거고요, 선생님들. 일단 요거 화면 제가 잠깐만 바꿔놓고 할게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테이블이 나온 게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테이블 나왔고요. 그러면 차트 제목부터 하래요. 1번 문제가. 차트 전체는 일단 글꼴부터 요거 맞출까요, 선생님들? 문제부터 요거부터 할게요. 위에 거부터. 요거. 붉은 세로 막대형은 했고요. 글꼴 도둠에 16포인트 외곽선 해주래요. 그거부터 할게요. 그러면 전체를 잡고 홈에 오셔가지고 글꼴은 도둠이에요. 그리고 크기는 16포인트래요. 전체는 다 16 엔터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외곽선을 주래요, 선생님들. 선 주는 것은 서식에 오면 도형 윤곽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요게 선생님들 요것만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안쪽도 클릭하고 줘야 되고, 그죠? 선이 나와야 되고, 테이블도 클릭하고 줘야겠어요. 그래야 선이 다 나오네요, 이렇게. 맞나요, 선생님들? 이렇게 두고 하실게요. 자, 이걸 기억하세요. 문제에 안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부터 갑니다. 차트 제목 어떻게 하래요? 궁서에 24포인트. 궁서 엔터. 아이고, 잘못 썼나요, 제가? 궁서 엔터. 24 엔터. 그 다음에 굵게 하래요, 선생님들. 그리고 채우기 흰색. 채우기는 서식으로 갑니다. 도형 채우기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 집어넣어요. 넣으래요. 테두리는 도형 윤곽선입니다. 요거 클릭. 그 다음에 그림자는 도형 효과입니다. 그림자는 어떻게 하래요, 선생님? 오프셋 왼쪽에 하래요. 요거네요. 왼쪽에만 그림자 오게 하래요. 요렇게 되신 겁니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드래그 하시고 입력합니다. 2020년 7월 등기소포 창구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칸 띄웠나요? 안 띄웠나요? 띄워볼까요? 띄운 것처럼 보이나? 네, 이렇게 띄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게요, 선생님들. 이번에는 차트 영역이래요. 여기 바깥쪽. 여기가 차트 영역, 이 안에가 그림 영역. 차트 영역은 노란색으로 채우래요. 노란색, 노랑.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우래요. 흰색. 됐네요. 이렇게 된 거죠, 선생님들. 그죠? 얘가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올라왔을까요, 선생님들? 볼까요? 자, 주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 누구예요? 요색이네요, 요색. 부산광역시의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요 문제. 요거예요, 선생님. 요거. 꺾은 선형 누구를? 부산광역시를. 여기서 보면 색깔이 빨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보조축으로 해라. 가볼까요? 여기선 요 색이네요. 그죠? 부산광역시를 클릭하고 그죠? 얘 있네요. 얘. 자, 실제로 2010은 더블 클릭하면 바로 보조축이 뜹니다. 선생님들. 그죠? 얘를 클릭했더니 2016은 이렇게 메뉴가 옆으로 떠요. 보조축으로 주래요. 2010은 더블 클릭하고 얘를 보조축 주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생겨요. 그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종류 변경할 겁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2010은 바로 그냥 꺾은 선형 네 번째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2016은 콤보로 바꿔주고 자 부산광역시가 꺾은 선이야 그리고 보조축이야 이렇게 각각 정해줘야 돼요. 그죠? 그런데 그냥 꺾은 선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번째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이야 이렇게 주래요. 확인 이렇게 바뀌었네요. 어때요 선생님들? 체크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어졌나요? 차트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서식이 커져서 이렇게 두 줄 돼서 제가 늘린 거예요 선생님들. 그리고 이 축 제목은 필요 없으면 클릭하고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에 넣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값 표시하래요. 누구를? 문제 가볼까요? 생활용품의 부산광역시 계열. 빨간 애네요. 빨간 거의 생활용품이니까 얘네요. 얘. 맞아요. 갑니다. 자 얘네요 선생님들. 맞아요. 그러면 이 서식을 선생님들 서식을 한 번 클릭하고 그럼 전체가 잡히죠. 한 번 더 클릭하면 얘만 잡히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레이블 이름이에요. 이름. 그죠? 이름표. 옆으로 왔어. 다시 어떻게 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레이블의 서식은 오른쪽 보시면 위치가 바뀌죠. 위치. 위쪽으로 해줘 이 말이에요. 됐나요? 2010은 더블 클릭하면 바로 뜹니다. 데이터 레이블 서식하면 창 뜨고 위쪽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떤 거 할 거냐면, 자, 하셨고요. 도형만 삽입하면 끝나는데, 쌤도 제가 여기서 잠깐 보기에서 이 안내선하고 눈금선 없애볼게요, 쌤들. 왜냐하면 이 차트 눈금선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 거는 차트 눈금선이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제 눈에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눈금선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선을 없음으로 할 거예요. 이렇게 없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들게요. 그죠? 그리고 얘가 위치가 선생님들 여기 좁아서 안 맞으니까 전체 표를 약간 그래프를 약간 높여줄게요. 그리고 그림 영역도 약간 높여줄게요. 아까 줄였더니 숫자가 안 나와요, 다. 그쵸? 자, 맞췄고요, 선생님들. 도형 삽입부터 할게요. 마지막에 보면 삽입에 도형에 가보시면 여기 있네요. 순서도에 가보시면 이 물결무늬 천공 테이프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클릭하시고 드래그 합니다. 이 말이죠. 여기다 그릴 건데 그죠? 스타일을 자 서식에 가보시면 도형 스타일이 있고요. 가보시면 이름이 뭐래요? 미세효과 파랑 강조 1이래요. 선생님들. 요거네요. 요거 미세효과 파랑 강조 1 이렇게 바꿨어요. 그죠? 그리고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래요. 홈에 가시면 굴림 엔터 18포인트는 되어 있고요. 글자 입력하시면 되겠죠. 급격한 띄우고 물량 띄우고 증가인데요. 좁네요. 그죠? 두 줄 되는 건 좁아서 넓혀줍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되셨나요, 선생님들? 그러면 이제 화면을 보시고 다른 걸 찾아보시는 거예요. 뭐 잘못된 게 뭐가 있는지 보시면 한눈에 보이는 게 요거예요, 선생님. 요거. 요 숫자. 그죠? 우리 문제지는 4,000으로 돼 있어요. 최대값이. 그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최소는 0 맞고요. 최대가 얼마라고요? 4,000이래요. 4,000. 이렇게 넣어줘야죠. 바뀌시는 거 보이나요? 요 그림 영역의 테두리를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영역을
클릭해 주시면 선생님들 보세요. 바깥쪽 클릭하면 차트 영역, 안쪽 클릭하면 그림 영역인데 그림 영역의 선은 테두리는 없음으로 해주세요. 선생님들. 그러면 이렇게 위에가 없어지는 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축서식을 더블 클릭 한번 해줘 보시면 이렇게 축서식의 채우기 옵션에 들어와 있습니다. 선생님들. 여기서는 선을 실선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없음인 거랑 실선인 거랑 축선이 생길 겁니다. 여기랑.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 여기서도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축서식에 오시면 여기도 선 없음 하면 이렇게 눈금이 없으시거든요. 실선 해주시면 이렇게 선이 생겨납니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선생님도 데이터 표 서식도 마찬가지. 데이터 표 서식도 테두리를 실선을 해주시면 이렇게 그 교재 문제하고 똑같아집니다. 요거 추가 설명 드렸습니다. 자, 선생님 사각형에 보시면 여기 몇 번째인가요? 둘, 넷, 여섯 번째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다른 한쪽 모서리는 둥근 도형이 있습니다. 그죠? 얘를 클릭해 주시고 전체 위치 잡아서 입력을 한번 해줘 보실게요.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왼쪽부터 붙여서 그려 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앙보다 약간 떨어지게 일단 그려 놓을 거고요. 선생님들 보시면 방향이 바뀌어야 되네요. 그죠? 클릭하시고 일단은 회전합니다. 서식에 가셔서 회전을 좌우대칭 해주면 모양이 좀 같아졌나요? 그런데 노란색은 왼쪽에 있는 모서리는 조금 줄여둔 것 같아요. 그죠? 줄여주시고 둥근 것도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됐나요? 그냥 두셔도 됐나요? 두께요. 이 정도로 만들어줬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쪽에 있는 거 하나씩 만들어 오겠습니다. 삽입의 도형 가보시면 이번에는 도형을 빨리빨리 찾는 게 관건이에요. 선생님 그죠? 어디 있니? 수업을 하려면 더 안 보이더라고요. 선생님 요거도 있네요. 요거 찾으셨나요? 모양? 오각형 클릭하셔가지고 그리신 다음에 그려주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너도 회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색상에 관한 부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만 넣어주면 됩니까? 음영만 넣어주면 됩니다. 제 흐린색 비슷하게 넣어주시고 그죠? 음영만 색깔은 정해주지 않았고 정해준 색만 정확히 넣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다 임의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텍스트 우체국 띄우고 장터 띄우고 서비스 띄우고 흐름 이왕 하시는 김에 설정 한번 지금 한번 하고 갈까요? 어차피 나중에 해야 되지만 홈에 오시면 글꼴 뭐로 하라 그랬어요. 선생님들 굴림의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색은 검정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입력하러 갑니다. 이번에는 주문 취소네요. 삽입에 도형 가시면 여기 물방울, 눈물방울이네요. 그죠? 얘를 클릭해서 선생님들 빨리 찾는 거 관건이니까 무조건 연습밖에 답이 없어요.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색상 정해주시고 그죠? 좀 더 밝은 색으로 넣어주시고 주문 취소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선생님들 글자 색깔 넣어주고 그 다음에 화살표 넣습니다. 여기 우체국까지만 왔네요. 이거 엄청 크네. 그죠? 우체국까지만 와야 되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삽입의 도형 또 가셔가지고 이번엔 뭐예요? 화살표. 화살표에 가시면 첫 번째 거 여기서 마우스를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고요. 색깔은 보이시면 원하는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삽입에 도형 가보시면 블럭 화살표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 중에 요거 가장 비슷한 게 요거겠죠. 선생님들 요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빈 곳에 한번 해볼게요. 잘 보이시게 이렇게 일단 그려 놓으시면 선생님들 중요한 사항이 이 노란 점이에요.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 있는 노란 점은요 이 전체 요 사각형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선생님들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있는 네모는 이 화살표의 범위 조절합니다. 이 말이죠. 되셨어요? 요거는 이 화살표 자체의 범위 보이시죠? 그 다음에 요거는 화살표 꼬리의 범위 잘 되셨어요? 선생님들?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크기 맞춰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 말인 거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글자를 교환 배송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글자색은 검정으로. 나중에 굴림의 18포인트는 한꺼번에 바꿀게요. 선생님들 지금 일단 두세요. 그 다음에 또 삽입에 도형 가셔서 이번에는 자, 요 순서도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요거네요, 선생님. 요거. 그죠? 자,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이 말인 거죠?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방향을 또 회전시키면 되겠죠?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주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색깔도 일단 선생님들 맞추어서 넣어주세요. 보이시는 대로는 넣을게요. 넣어주시고 글자를 바로 써주십니다. 이 말인 거예요. 환불 요청 이제 신경 안 쓰고 한꺼번에 바꿀게요. 글자색은. 자, 그 다음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스마트 아트입니다. 삽입에 가보시면 스마트 아트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걸 익숙하게 익히셔가지고 빨리 찾는 게 관건이에요, 선생님들. 이거는 모두 보여주는 거고요. 제가 볼 때 요 그림은 이렇게 차례차례 하는 거니까 프로세스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프로세스형에서 이렇게 골랐어요. 그랬더니 요 차례대로 있는 게 있네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고 확인합니다. 이 말인 거죠. 글씨 한번 써볼까요? 여기도 생겼고요.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이거 닫고 여기다 직접 쓰셔도 돼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구매 회원, 구매 엔터 회원, 그 다음은 환불, 그 다음은 교환 일 거고요. 선생님들 더 추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도형 추가도 될 거고요. 선생님들 왼쪽 상단 디자인에 가보시면 왼쪽 상단에 도형 추가 있으시죠? 마지막 거 판매 회원, 판매 엔터 회원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 말인 거네요. 이렇게 들어왔는데 선생님들 요거는요 3차원 광택 처리를 하래요. 선생님들 이 스마트 하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디자인으로 갑니다. 디자인에 가보시면 레이아웃이 있고 스마트 하드 스타일이 있죠. 요 화살표를 클릭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3차원 중에서 광택 처리가 1번입니다. 2번은 경사, 3번은 만화, 4번은 파우더 이렇게 여러 가지 형식. 요거 요 밑에 있는 건 요거겠죠. 선생님들 벽돌이겠죠?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스타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차원 광택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클릭해 주시고 위치 시킬 건데 너무 크잖아요. 모서리에서 대각선 눌러 주셔서 드래그 하시고 크기를 맞춰 줄 겁니다. 이 말인 거죠. 그죠?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에고. 자, 테두리 잡아서 그죠? 클릭한 상태에서 테두리 잡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이동할 거예요. 이 말인 건데 이것도 지금 글꼴은 들어있나요? 굴림의 18포인트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굴림의 18포인트 이렇게 만들어 놓고 크기를 조금 더 줄여 보실게요. 이 말이죠. 이렇게 잘 들어왔습니다. 이 말이죠. 자, 이번에는 그 다음 거 하나 더 해볼게요. 선생님 똑같이 스마트 아트입니다. 자, 삽입에 가시면 스마트 아트에 가보시면 요것도 선생님들 프로세스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주기형이면 화살표 반복되는 거, 돌아가는 거. 프로세스는 이렇게 단계를 갖춰가는 거. 쭉 찾아보시면 요 모양이네. 요거네요, 선생님들. 이거 빨리빨리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익히셔가지고. 특징을 보셔야 돼요. 목록형이면 이렇게 순서로 나와 있는 거고, 프로세스는 진행되는 거고, 주기형은 반복되는 거고, 계층구조형이고, 이걸 파악하셔가지고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저는 프로세스형으로 이걸 찾았죠, 선생님들. 클릭해보면 모양이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확인합니다. 들어왔네요. 내용을 입력하실게요. 구매 이번에는 우체국 장터 우체국 엔터 장터 그 다음에는 지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은 이것도 좀 계속 글꼴 때문에 신경 쓰이지만 맞춰놓고 갈게요. 선생님들 그죠? 크기를 좀 줄일까요? 크기 일단 맞추더라도 일단은 자 테두리 갖다 주시고 드래그 해주시고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이 말인 건데 효과를 뭐 주래요 선생님들? 3차원 벽돌 아까 보셨어요.
클릭하고 죄송합니다. 그쵸? 요것만 클릭된 상태에서 얘네가 클릭된 상태에서 선생님들 그죠? 클릭된 상태에서 디자인에 가보시면 자 스마트 스타일 클릭해 주시면 요거네요. 벽돌 그죠? 자 그 다음에 서식을 조금 맞출게요. 선생님들 홈에 오시면 굴림에 한꺼번에 해도 된다는 얘네가 자꾸 바뀌니까 크기에 따라서 얘만 잡혔나봐요. 선생님들 그죠? 다 잡아야 되는데 굴림에 18포인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꾸 따로따로 잡혀요. 한꺼번에 잡혀야 되는데 그죠? 굴림에 18포인트 이렇게 되신 겁니다. 이 말인 거죠. 자 색깔도 한 번 더 잡으면 선생님 보세요. 한 번 클릭하면 전체 잡고 한 번 더 클릭하면 얘만 잡고 이렇게 되네요. 그죠? 색깔도 넣을 수 있으면 넣는데요. 선생님들 굳이 뭐 우리 어차피 흑백이라 그랬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별로 신경 쓰실 건 없는데 얘만 잡아서 색깔을 이렇게 넣어줄 수는 있어요. 중요한 건 음영만 중요하다. 그죠?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지금만 잡아서 색깔을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요. 조금 더 위로 올리는 게 좋겠죠? 클릭하셔가지고 자, 전체를 클릭하셔서 위로 키보드 방향키로 자, 어쨌든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여기 나오면 선생님 다 잡힌 거예요. 그죠? 서식에서 글자색은 검정 이렇게 되신 거고요. 얘만 검정색이 안 됐으니까 넣을까요? 그래도 너도 검정. 자 그리고 아까 우리 그려놓은 거 요거 있네요. 선생님들 첫 번째 요걸 안 하고 갔네요. 요거에 대한 서식인데요. 선생님들 요거에 대한 선이 어떤 거냐면 설명 안 나와 있지만 밑으로 내려와 볼까요? 선생님 실선되어 있고요. 대시 종류가 요 네 번째 거 파선입니다. 너비를 좀 줄까요? 너비를 줬더니 1.75 정도 했더니 좀 표가 나나요? 이 정도? 1.75? 너무 큰가? 그죠? 1.5 정도 할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이네요. 이왕 하신 거 색깔도 바꿀 수 있어요. 선생님들 여기 보시면 색깔 바꿀 수 있죠. 검정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되셨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거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중요한 거 1번이 끝났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면 대부분 시간이 이만큼 오면 한 50분 됩니다. 선생님들 그죠? 이걸 어떻게 한다. 이만큼 묶어서 그룹화해야 됩니다. 하나로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 나 하나야. 이제부터 클릭하면 나 하나로 돼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고 애니메이션 줄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시면 요거 하나만 만들고 저장해서 전송하세요. 이 말이에요. 애니메이션 한번 해볼까요? 클릭하고 애니메이션 줄 거야. 이 말이에요. 뭐라고 나왔냐면 문제 한번 보면 여기 보세요.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데 날아오기 왼쪽에서 하래요. 날아오기 여기 있네요. 선생님들. 밑에서 날아오면 어떡해? 날아올 때 보더니 선생님 어떡해? 얘는 그룹이 안 잡혔어. 다시 잡아야겠다. 일단 선생님들 다시. 그죠? 요거 클릭하고 쉬프트하고 얘를 클릭해줘야 돼. 얘까지 잡아줘야 돼. 얘도 클릭하고 요거 두 개를 잡고 다시 그룹화 해야 돼요. 선생님들 서식에서 할게요. 선생님들 그룹화합니다. 그룹 다 묶인 게 보이죠?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해야죠. 애니메이션을 해보면 혹시 그룹화 안 된 것들 볼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에 오셔서 날아오기. 근데 문제는 밑에서 날아와. 그래서 옵션을 바꿔주셔야 돼요. 어디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 어디에서? 왼쪽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50분 되면 일단 전송하시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거 만드세요, 이 말인 거죠. 자, 두 번째 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삽입의 도형인 거고요. 똑같이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잘리고 이거네요. 일단은 그려봅니다. 일단은 그려보시고 조금 사이즈로 맞출까요, 선생님? 아래쪽 이렇게 안내선 나오죠? 그죠? 이것도 이렇게 해보면 안내선이 이거 맞춰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선생님들 이거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일단은 상하가 바뀌었어요. 또 바뀌어야 되네요. 좌우도 또 바뀌어야 되네. 이렇게 돼야 되네, 선생님. 이렇게 되셨어요, 선생님들? 이 노란 거 움직이셔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되셨어요? 색깔도 넣어줄게요, 선생님들.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넣어주고 윤곽선은 검정이네요. 그죠? 이렇게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삽입에 도형 가셔가지고 아까 여러분 사용하셨던 거 오각형 있었죠, 선생님들. 블록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을 클릭하셔서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입력합니다. 우체국 띄우고 쇼핑의 띄우고 편리성 이렇게 띄워주시고, 자, 요거 글꼴은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선생님들. 계속 많으니까 색깔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삽입의 도형인데요. 이것도 화살표에 있을 거, 요거네요, 선생님들. 화살표에 갈매기형 수장이네요, 그죠? 블록 화살표에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위치 맞추어서 그려주시고 입력할게요. 추천 엔터 품목 이렇게 나온 이유는 좁아서. 됐죠? 요거를 자, 마우스 올려놓고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는데 어떻게 하겠다. 쉬프트를 누르면 수직 복사됩니다. 마우스 띄고 키보드 띄고. 그런데 얘는 방향 바뀌었어요. 회전해서 좌우 대칭. 됐나요? 글씨만 입력하겠습니다. 뭐래요? 다양한 종류, 다양한 아이고 지우고 다양한 엔터 종류인데요, 선생님. 또 좁대요. 넓혀주면 되겠죠. 글씨가 안 들어가는 건 좁아서. 됐나요? 너무 붙지 않게 이렇게 그려줄게요. 얘가 조금 뒤로 가야 되네요. 클릭하고 너 좀 뒤로 와. 제가 키보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랑 요거랑 죄송, 얘랑 쉬프트 클릭, 얘랑은 색깔 줄까요? 일단 보이니까 주는 건데 여러분 나중에는 그냥 음영색만 주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선생님들. 음영색만. 응? 글자 색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랬죠? 일단은 음영색만 줄게요. 이렇게 줬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엄격한 심사 도형 넣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가보시면 자, 얘 어딨나요? 얘. 그죠? 요건가요? 블록 화살표에서 요거 같죠, 선생님들? 다른 거는 없으니까 요걸로 클릭해서 만들어 보실게요. 이 말인 거예요. 중간에다가 이렇게 그릴 건데, 그죠? 오, 이거 찾느라 힘들었어. 그죠? 자, 그러면 이 노란 점이 포인트겠죠, 선생님들? 노란 점에서 밖으로 당겨줬더니 요 모양이 나왔어요. 그죠? 그런데 그릴 때 우리가 조금 모양을 시프트를 드래그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제가 노란 점에서 이렇게 당긴 거예요, 선생님들. 이렇게 화살표 모양 없애준 거예요, 선생님들. 응? 됐네요. 색깔 노랑 넣어줄게요. 도형 채우기 오셔가지고 노랑색 넣어줄게요. 그리고 엄격한 엔터 심사. 얘도 폭이 좁네요, 선생님들. 글자가 안 들어가는 거는 뭐다? 좁아서 그랬어요. 그래도 안 들어가. 넓혀야죠. 그죠? 글자색 안 보이니까 텍스트는 검정으로 이렇게 할게요. 자, 이번에는 아래쪽 팔각형입니다, 선생님들. 삽입에 도형 가보시면 팔각형, 기본 도형에 숫자 8 써 있으시죠? 팔각형을 드래그 하겠습니다. 자, 옆에 거를 기준으로 위치를 맞춰 주시겠습니다. 팔각형 그리셨는데 선생님들 보시면은 자, 이 노란 점을 이용해서 선생님들 이렇게 조절하시면 모서리가 약간 작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죠? 그거 확인하시고 그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도 사실은 음영만 중요하니까 상관없지만 넣어주실 거예요.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연결 기능이 있네요. 그죠? 일단은 도형을 먼저 그려놓을게요. 자, 삽입에 도형 가셔서 요거는 지금 평행사변형이네요, 선생님들. 그죠? 평행사변형을 한번 그려보실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물품 엔터 선정 되겠네요, 선생님들. 이게 지금 물품 선정이 이렇게 안 나오는 이유는 좁아서 그런 거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그거 한번 맞춰줘 보실 거고요. 물품 선정을 입력해 주셨는데 너무 뚱뚱하니까 텍스트 옵션에 가보시면 텍스트 상자라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죠? 이렇게 보시면은 텍스트 크기를 조절하면 안 되죠, 그죠? 자동 맞춤 안 함으로 그냥 둘게요, 선생님들. 굴림에 18포인트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였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만들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복사해서 마우스 올려놓고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하시다가 시프트 클릭해서 이거 회전해야겠네요. 그죠? 서식에 가보시면 회전합니다. 좌우 대칭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글자 색도 검정 해주시고 배경색도 회색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사다리꼴도 있네요. 삽입에 도형 가셔가지고 사다리꼴 클릭하셔서 일단은 그리실게요. 그죠? 그렸는데 쌤 얘는 회전됐네요. 회전이 요 동그란 모양 보이시죠? 클릭하고 돌리면 됩니다. 글자를 좀 쓰셔야 되겠죠? 신청서 라고 썼고요. 이거 위로 올라와서 조금 줄일게요. 밑으로 내려와야겠네요. 얘들이 더 꽉 차야 되겠다는 쌤 그죠? 들어갈 데도 없는데 그죠? 끝까지 올 수 있도록 얘가 더 커져야 되네. 끝까지 이만큼 올라와야 되네. 그죠? 그러면 얘도 조금 위치를 맞출 수 있겠죠? 신청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입니다. 삽입에 도형 가시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중에 그죠? 요거네요. 클릭해 주시고 드래그 합니다. 여기도 모서리가 둥근 것은 노란 점을 이용해서 드래그 해주시고 쇼핑몰 써주시고요. 요거의 색상도 검정, 채우기는 회색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마지막 삽입의 도형 가셔가지고 마지막 도형 하나 더 넣습니다. 그죠? 순서도에 가보시면 수동 연산 키보드 같이 생긴 애 있죠? 입력해 주시고 전화라고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요거의 색상도 검정, 채우기 색깔은 임의로 넣으실게요. 어차피 흑백이니까 이렇게 넣습니다. 자, 선생님 이 상태에서요. 전체를 잡으세요. 바깥쪽부터 해서 이만큼 이때 로고 주시하시고 이만큼 잡으세요. 전체를 잡아서 홈에 가셔가지고 한꺼번에 굴림 엔터 이렇게 줍니다. 굴림에 18 엔터 주면 전체가 됐겠죠? 그리고 선생님들 보세요. 이제 글자색을 보시면 요 4개는 검정, 흰색, 검정 잘 됐고요. 여기는 검정 안 했네요. 색상도 안 넣었네요. 그죠? 서식에 오셔서 글자색하고 도형 채우기 넣어주시고 위치도 센터로 좀 맞춰주시고 그죠? 네, 3개는 글자색 잘 됐고요. 신청서만 흰색이고 나머지 검정 잘 되셨고 쇼핑몰하고 겹치고 전화도 약간 더 겹쳐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신청서가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고 쇼핑몰이 이렇게 위에 있고 신청서가 내려와야 되고 쇼핑몰이 앞으로 와야 되네요. 너 맨 앞으로 와. 이렇게 되면 쇼핑몰이 앞으로 올라오죠. 그런데 보면 얘네가 다 선이 검정이에요. 그죠? 그것도 해줄까요? 전체를 잡고 서식에 보시면 도형 윤곽선 다 검정으로 했습니다. 어때요? 선생님들 마무리가 잘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연결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문제를 보시고 무슨 문제인지 먼저 볼게요. 선생님들. 문제지에 오시면 이 부분 보이시나요? 도형을 연결하는 요 선. 요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파워포인트에 오셔서 일단은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으시고요. 자, 선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 중에 우리는 양쪽 끝에 화살표가 있잖아요. 동그란 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화살표 양쪽 끝에 있는 걸 골라줍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점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 이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 선생님들? 그럼 요건 끝점이에요. 끝점을 이쪽에 옮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중앙점 위로 올라왔나요? 중앙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 정도로 올려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바꿔볼 겁니다. 일단은 색깔이요, 선생님들. 일단은 색깔이 무슨 색일까요? 색깔이 먼저 검정색입니다. 그죠? 검정색 바꿔주시고 너비가 좀 두꺼워져야겠지, 선생님들. 이렇게 한 2포인트 정도 할까요? 네, 2.25 정도 할 거고요, 선생님들.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 머리, 그죠? 끝에 모양이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어야 되는 게 맞아. 아니고 동그란 거로 돼 있어야죠, 선생님. 이렇게. 그리고 크기는 어느 정도면 될까요? 이 정도 할까요? 꼬리 유형도 어떻게 원으로 하고 유형 크기도 이 정도로 해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잘 되셨나요? 되셨습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이제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어떻게 한다? 전체를 묶어서
얘네가 바깥쪽으로 좀 빠져 있는 게 보이시나요, 선생님들? 키보드를 이용해 전체로 나올게요. 제가 왜 이렇게 이동을 했지, 그죠? 위아래 위치로 좀 맞춰주고. 아, 하나 더 보실까요, 선생님들? 얘네들 너무 뚱뚱하잖아, 그죠? 클릭해 보시면 텍스트 옵션이 있고요. 그 중에 자, 텍스트 상자에 대한 옵션이 있는데요, 선생님들. 도형의 텍스트가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도형의 텍스트 배치가. 이걸 빼주면 우리가 좀 날씬하게 줄일 수 있어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 날씬하게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조금 더 이동하고 안으로 얘도 이동하면 되겠네요. 되셨죠, 선생님들? 자, 이렇게 하셨다면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전부 다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 하시면 되겠죠? 전체를 잡아주시고. 자, 그룹화해서 그룹 해주면 됩니다. 이 말이에요. 클릭했을 때 전부 다 하나가 돼야 되죠? 애니메이션 넣겠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에 오시면 이번에는 나타내기 효과래요. 선생님, 여기 있네요. 나타내기 효과. 그죠? 자, 슬라이드 쇼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드 쇼, 현재 슬라이드를 한번 해보면 클릭하면 얘가 날라오고 클릭하면 얘가 날라오고 끝. 그죠? 화면하고 다른 거 있나요? 취소는 ESC. 잘 되셨나요, 선생님들? 파워포인트는요, 이해하기보다는 누가 도형을 빨리 찾나의 문제입니다. 그죠? 어쨌든 마무리할게요. 저장해보시고 파일에 저장, 파일 이름 있었으니까 저장만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수업용 프로그램 돌리고 있었으니까 저장했고 마지막으로 전송 한번 해주시면 성공 나왔죠? 닫게 해주시면 종료하시면 됩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작업하신 전체 슬라이드를 한번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슬라이드 쇼에 가셔서 처음부터를 클릭해 주시면 보세요. 슬라이드 1번 보이시나요? 그림, 도형의 그림 삽입, 워드 아트, 그림이었고요. 클릭하면 슬라이드 2번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는 하이퍼링크였습니다, 선생님들. 그쵸? 클릭하면 5번으로 가게끔 되어 있었죠? 자, 클릭해서 5번으로 왔고요. 다시 마우스 휠을 앞쪽으로 굴려주시면 이렇게 돌아옵니다. 3번 오시면 깜짝 놀라셨죠? 동영상 수행되고요. 또 클릭하면 4번으로 갑니다. 그죠? 화면 보시고요. 클릭해서 5번 가시고 마무리 클릭해서 6번 가시고 자, 애니메이션 실행될 겁니다. 클릭하면 1번, 한 번 더 클릭하면 2번 이렇게까지 마무리였습니다. 어떻게 연습 좀 되셨나요, 선생님들? 자, 여기까지 파워포인트 문제였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